사전에 연락 받으신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김영철이란 사람은 미국과 한국의 제재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부처에서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제재는 미국에 대한 여행 금지이기 때문에 김영철이 한국에 오는 것, 남한에 오는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뭐 서로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측에 알려주고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내에 입국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김영철의 제재 대상의 범위는 뭡니까? 금융 제재입니다. 금융 제재요. 예, 그래서 한국에 여행하는 것 자체, 한국 방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금융 활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재의 어떤 절차라든가 제재 내용으로 보자면 김현철의 우리 남측 방문을 불허할 그런 규정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예, 이 문제는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하에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예, 하는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대표단 중에 이방카 대표 단장을 비롯해서 빈센트 브로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표단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 대표단에 그렇게 구성이 된 걸로 저도 내용을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이번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외에도 지난번에 왔던 이선권 조평통 부위원장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김여정 부부장과 펜스 부통령의 회담이 막판에 성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이방카 대표와 김영철 간의 회담이 부담스럽다면 그 밑에 급에서의 사실상의 탐색적 대화를 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빨리 좀 저희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이방카의 방한의 계기에 또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는 계기에 미북 간의 그 대화가 실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현재로서는 좀 이르다. 그리고 또 각각의 관련 국가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폐막식을 포함한 평창 이후에 어떤 로드맵을 가져갈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과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로드맵이 필요한 것인가, 또 그러한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비핵화를 이루려면 남북 정상회담이 필수지요. 남북 정상회담이 되려면 그 전에 북미 회담이 개최돼야 합니다. 북미 회담이 되려면 지금 양쪽이 북한과 미국이 모두 대화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접속이 되지 않는 것은 그만한 모멘텀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이 물꼬를 트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대한민국이 물꼬를 터줘서 북미 회담이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비핵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는 큰 로드맵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그동안에 몇 차례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지난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도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북미 간 서로 입장 차이를 좀 좁혀나갈 수 있는 거기에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폐막식에도 그러한 접촉을 찾는 노력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데 저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북한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상회담과는 국제적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북한이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강조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1, 2차 정상회담은 현재보다 훨씬 여건이 좋았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직접적 위협을 느끼지 않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긴장의 도가 덜했에 비해서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사실상 미국과 전 세계를 위험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남북관계를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는 점이고요. 1, 2차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6자 회담이라는 틀이 실제 움직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6자 회담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국제적 틀이 없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신호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독립된 활동 영역이 극히 제한됐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또 이번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는 계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거의 같은 내용의 얘기를 북측에다가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와는 이 비핵화의 문제가 국제적 문제, 당면한 절실한 문제가 됨으로써 남북 관계의 개선에 한계가 있고 북한이 먼저 확실한 신호를 보여줘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것 하고요. 또 이번 김여정 펜스 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소한 탐색적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강조하셔서 적어도 대표가 아니면 차석이라도 탐색적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또 입장이 있고, 뭐 오늘 바로 또 저희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폐막식 오는 것을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로드맵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서 정말 그 원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남남 갈등입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남북 대화나 한반도의 평화 해결은 동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국민의 통합된 의사, 통합을 된 국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 중에는 야당연과의 대화, 그리고 보수 언론 간의 대화를 필요한 보수단체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동맹의 균열, 즉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 우리 한미동맹이 모든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을 미국도 우리 국민들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중요한 길이다 하는 말씀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앞에서도 다른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정부 스스로도 이번 저희가 1월달 이후에 남북관계 상황을 관리하면서 특히 우리 야당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미흡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 부분의 지적을 새기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이게 우리가 특사를 보낼 때가 됐어요. 보냈는데 대북 특사의 시기가 북미 회담 전이냐 후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선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점이 되면 북미 회담 전에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역시 이 문제도 저희가 대북 특사를 보내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후로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풀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북미 대화 시작이라든가 전환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상황에서 판단해서 특사 파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천안함폭 침해 주범이 누구입니까? 예, 뭐 앞에서도 존경하는 서청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당시에 그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이후에 밝힌 입장은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어디에서 이걸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나가 지난 있고, 예. 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은 김영철이다. 연평도 폭격의 주범 배우가 누구입니까? 김영철입니다. 그 당시에 정찰총국장입니다. 목함 지뢰 도발에 2015년 뒤에 배우 인물이 누구입니까? 김영철입니다. 이게 다 국가정보원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내가 원칙이 뭡니까? 천안 폭침 사건에 대해서 사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그게 박근혜 정부까지 그대로 유지됐어요. 현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현 정부의 입장. 현 정부 입장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예, 다름이 없죠. 천안 예. 폭침의 주범. 당연히 처벌해라. 그러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러면은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처벌 대상 아닙니까? 김영철이가 왜 지금 이 순간 왜 오려합니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일단 지금 현재 김영철은 북한에서 통일전선 부장으로서 대남 관계를 예. 전체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지금 당장 온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엔 첫째, 우리 제재 리스트 또 국제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인물 아닙니까? 촘촘히 짜여진 대북 제재망에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서 그걸 깨트리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겠다는 거고. 세 번째, 천안함 폭침을 미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종북 세력과 연대해가지고 반미투쟁에 불을 땡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대남 사업을 하러 오겠다는 게 김영철의 목적입니다. 김영철은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 아닙니까? 처벌 대상이죠. 그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전쟁 범죄자고 살인자입니다. 오히려 군사재판정에 서야 할 인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결국 김영철에 대한 방남 수용, 이것은 철회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어느 때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 안에는 꼭 해야 됩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은 여건이 조성되면 한다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어떤 그러면 계획을 여건이 갖고 조성이 있지 안 되면 철회할 수도 있네요. 뭐 현재 철회한다 안 한다 뭐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하는 원칙이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예. 맞지 않으면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뭔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회담의 목적 아닙니까? 만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예. 그럼 우리가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에 임하는 원칙, 전제 이런 거 있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엄중한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 예,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그것을 저희가 풀어나가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개선해 나가는 북한의 그런 노력을 비핵화가 최대 원칙이죠. 목표입니다. 목표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일본은 아베 트럼프 정상 간 통화 2월 14일 날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회담 응하지 않는다. 우리도 같은 입장입니까? 그것은 이제 비핵화는 당연히 목표로 접근해야 예,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 비핵화를 바로 입구서부터 비핵화를 북한이 뭐 포기하겠다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담을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회담을 하고 그 시간을 하면서 비핵화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핵화 문제도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단계적으로 필요가 있다는 접근하려고 생각을 했죠. 하고 그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북한 미국의 정보 당국이 얘기하는 북한 핵무장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3월 달까지 끝낸다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우리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결국 북한에게 인질이 되는 이 긴박한 시점에 북한의 비핵화 이게 미국과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전제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급박한 순간인데 북한의 전제가 안 비핵화에 되고 대해서 이렇게 저희도 뭐 한치의 시간을 흔들림이 주면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 어려워진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일본, 한국이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 정도로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 조성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김여정의 답변이 뭡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 특별한 어떤 답변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대로 알리겠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하겠다, 보고하겠다 이런 예, 보고하겠다.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북한 대표단한테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습니까? 예, 언급했습니까? 예. 장관님이 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대통령께서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언론 보도에는 안 나옵니까?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합니까?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를 다해라. 왜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안 나옵니까? 그게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보도 통제를 한 것 같이 일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뭐 어느 그래서 정도는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비핵화가 빠진 회담, 그것은 벙어리 회담이다. 절대로 그런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핵화 없이 다른 회담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된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일각에서 대화의 유지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 주자.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런 건 동의하지 정부는 고려하지 않으시죠?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네, 복합적이죠. 예, 예. 가장 주된 원인 뭡니까? 글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북한하고 대화가 시작됐고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한지. 그래서 저는 대화에 나온 가장 주된 이유는 강력한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 제재가 없었으면 대화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예를 들어서 대화의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는데 바쁘죠. 북한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시간에 사실상 핵무장 완성을 위한 마지막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가짜 평화를 위해서 미소를 짓고 있죠. 그러나 뒤로는 핵무장을 고도하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그 이중성, 그게 바로 북한의 의장 평화의 본질입니다. 엄중한 현실을 모른 채 엄중한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평화, 또 평화라는 게 정치 슬로건으로 변질되는 거, 이것은 바로 의정평화공세에 빠뜨려지기 쉽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대북 제재,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야 된다. 동의하시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인 데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건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요. 다만 북한이 남북 대화를 하는 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우려하는 부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작년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던 작년 재작년 동안에 북한이 그러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건 좀 별개로 볼 수 있는 장관 문제다. 이번에 이제 북한 대표단 왔을 때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은 김여정에 대해서 뭐 4차례 대통령이 만나시고 4분이 장관이 포함해서 만찬을 베풀고 펜스에는 한 차례고 아베는 그게 없고 이 과공이냐 과공 비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공이 아니라 너무 저자세다. 저자세를 가지고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현송월이 부른 노래 백도와 한란대 조국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예. 네? 예. 그게 2012년 김일성 탄생이 100주년 되는 때 그 해년도 12월 12일 날 광명성 발사 시험을 차축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양조선이여 하나되는 뭐 통일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태양조선을 우리 민족으로 개사해서 이번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을 숭배하는 김일성 민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의에 입각한 주체 사상에 입각한 통일을 이루라는 주체 사상의 끝판이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샘의 술,
담긴 선전선동을 모르고 장관님께서 그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차례 일어나서 앙콜 했는데, 야, 그걸 어떤 북한의 선전선동술에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거는 반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저도 북한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처음부터도 그런 걸 좀 염두하고 봤고요. 다만 북한이 어쨌든 이번에 남쪽 주민들한테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남쪽에 유행하는 가요들을 많이 선곡을 했고, 북한 노래들보다도 또 그러면서 그 창법까지도 우리 남쪽에 맞춰서 부르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한 열흘 정도 남짓 되는 연습 기간 동안에 그렇게 북한이 남쪽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북한이 그런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북한 나름대로 애썼다, 성의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평가해 주는 것이 앞으로 북한이 그런 노력을 또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북한이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남북관계에도 필요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북한의 선동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 일어나서 앙코로 세 번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뭐 북한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부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짧은 기간 안에 애쓴 것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정도는 저희가 좀 미리 알아보고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 이 낭만적 대북관, 어떤 북한의 의장부터 공주에 도취해도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외교부 장관 질의에서도 제가 속도 조절론과 함께 뉴욕타임스가 이번 한국의 대북 접촉은 승리다, 한국의 승리다 해서 이게 마치 북한 접촉을 둘러싼 한미 간의 경쟁같이 보여서 미국은 결국 접촉도 하지 못하고 갔으니 한국의 승리다 하는,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자론에 대한 어떤 유감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는 뭐 외교부 장관한테 깊이 물어볼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장관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속도라 하고 하면은 보행 속도도 있고, 걸음을 얼마나 빨리 걷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폭, 얼마나 크게 뛰어가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폭은 이제 우리 이제 속도 조절을 뭘 의미하느냐 할 때 남북 관계에서 대북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보폭이라고 보고 평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보행 속도는 그 절차.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이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한데, 너무 많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보폭을 너무 크게, 그러니까 너무 정상회담에 대한 무슨 그 내용적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다음에 숭늉을 우물가에서 냉수 찾으면 몰라도 숭늉을 찾는 거 보니까 너무 뭐 빠르게 속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폭은 아까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얘기는 기자 질문이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겁니까? 정부가 그런 강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이 그러는 겁니까? 진보가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보수가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전체 국민이 그런다는 겁니까? 누구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누가 지금 그 숭늉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분석적이었나요? 좀 적절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좀 너무 성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가? 것이 그런 것이 우리 국민이나 대통령도 언론이나, 정부인데 포함해서 자기 자신도 대통령 자신도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속도도 빨리 하지 않겠다. 어쨌든 뭐 속도를 빨리 하나 늦게 하다보다도 여건이라는 것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예. 예. 그 대통령님의 그 어떤 그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을 테고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그 기자 질문에 답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글쎄요, 뭐 제가 대통령님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어떤 그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통일부 했어요. 장관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그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어떤 여건 조성을 제대로 잘해서 필요한 때 예. 필요하다면 뭐 시기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때에 좀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을 좀 예. 그 국민들께서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조 장관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통령님의 그 의중이 뭐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미국은 항상 대화 얘기를 할 때에 핵폐기 단호하게 그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아까 저 이제 단계론을 이제 얘기하면은 단계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초두에 핵폐기를 얘기하면은 협상의 분위기도 깨지고 또 협상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핵폐기 얘기를 적게 하거나 안 하겠다 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단호하게 펜스도 다 그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은 회담과 접촉의 목적은 핵폐기고 그걸 항상 반복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그 표현의 기법인데 반복을 통해 가지고 짧은 말로 반복을 해서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확실한 이미지와 확실한 그 의사 표시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조금 모호하게 얘기하고도 하니까 마치 핵폐기가 목표가 아닌 것처럼 이제 그런 오해들을 또 일반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언어 선택의 스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다듬어지는 게 어떨까? 결국은 지금 우리 조 장관님도 핵폐기가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근데 가는 과정은 조금 좀 모호하게 하면 어떠냐 하는 건데 그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다가 핵폐기는 안 하고 그냥 동결로 끝낼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들을 좀 다듬고 표현을 하더라도 정교하게 예. 하는 게 어떻게 유념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CVID를 처음에 1차 6자회담 초기에 내놨을 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데 북한 스스로 1, 2년 후에 CVID를 받아들였거든요. 그 미국은 참 그런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게 절묘한 것 같습니다. 예. 경험으로 봐도 좀 오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져오는 오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뭐 3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 대화 불발 관련해 가지고 뭐 말이 많은데요. 지금 하나 모호한 게 2시간 전에 이제 통보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그다음에 그 리크가 된 것 같은데 2시간 전이라고 그러면은 10일 2월 10일 11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걸 보면은 1시경에 아마 오찬이 김여정과 대통령과의 그 오찬이 1시경에 이제 끝나는 거. 실제로 1시 10몇 분에 끝났으니까 1시 끝나면 바로 김여정이 제 추론입니다. 그 펜스하고 접촉을 하는 청와대에서 바로 그렇게 이제 했다면 1시쯤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2시간 전이면 11시 같아요. 11시면은 문 대통령과 김여정의 면담이 시작되는 시간이 11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문 대통령을 만나서 김여정이가 통보를 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면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하는 것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구두로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한테 얘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말을 전하면서. 그러면은 그 초청이 친서 속에는 없었는지
많이 친서에 없었는데 11시에 구두로 그걸 만나자마자 얘기해서 했다면 아마 펜스하고 못 만난 것을 그걸 알고 안 만나겠다는 결정과 동시에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라 하는 지시가 온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제 추론입니다. 그 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듭 저희가 앞으로 북미 간 대화를 저희가 진입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자면 또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좀 잘 조율해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좀 오늘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걸 충분히 좀 염두에 두면서 정부 내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앞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정부 내에서 협의를 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도 강경화 장관이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하면 확인해 줄 사항 없다. 근데 어제 비서실장도 여기 국회 와가지고 확인해 줄 사항 없다. 오늘 통일부 장관도 확인해 줄 사항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국회 가면은 그렇게 하자. 하라든지 하자든지 공동으로 했는지 아니면 지시가 내려가는지 몰라도 그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단어도 바꾸고 표현도 조금 바꾸면서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세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통일부 장관의 그 답변을 통해서도. 그래서 조금 답을 조금 바꾸는 재치들이나 그런 기술이 없었을까. 예. 근데 저는 뭐 아까 그 질문한 것에 더 대답을 안 하실 테니 못하거나 안 하거나 이제 네, 이수혁 의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내에서 오늘 주신 지적 그런 거를 참고하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원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혜영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장관님과 기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는 뭐 정말 새롭게 더 새로운 각오로 또 보다 더 나은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많은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 장관님과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속담이나 사자성어 연구도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물가에서 숭늉 달랜다 하는 거가 불가능한 것, 전혀 번지수가 틀린 얘기를 한 거는 아니죠. 다만 그렇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정도의 경계나 이런 걸 텐데, 전혀 불가능한 거를 또 앞뒤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사자성어로 연목구어 이게 맞는 거겠죠. 그죠? 그런 연구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우물가에서 숭늉 달랜다 하는 게 또 다른 속담이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매서 쓰랴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의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제재 대상인데 금융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렇게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입국 등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우리가 제지한 그런 네. 내용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워낙 이런 문제를 비틀어서 보는 시각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해서 한번 대신 물어보는 건데, 김영철이 이번에 북한 대표단 단장 또는 일원으로 나올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제재를 할 때 이런 출입국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금융제재로만 문제가 안 되게 했다. 이런 또 기발한 발상이 있을 건데 우리 통일부나 정부가 그렇게 할 예측 능력까지는 없죠. 김영철에 대한 제재는 2016년 네. 그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예. 취해진 조치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예, 전 그렇습니다. 정부 때 예. 있었던 겁니까? 나는 혹시나 이것도 그렇게 다 예측하고 교묘하게 피할 수 있게 한 거라는
지적 같은 게 나올까봐 우리 통일부가 그런 예측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뭐 3월까지 끝낸다고 북한에서 그 핵완성을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제가 공식적으로 접한 바로는 그 지난해 말 그리고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걸 안 할 거라고 보는 건 아주 순진한 생각이지만 예. 이 형식 논리에 의하면은 핵무력을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리는 없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논리로는요. 네, 그거 논리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예. 논리로 보자면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정보당국의 평가는 북한이 핵 투발 수단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좀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개발해야 되는 아니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그건 뭐 남아있다고 다들 이렇게. 굉장히 좀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예. 어쨌든 북한의 논리는 그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완성했다. 그러면 예. 형식 논리상 완성했는데 더 완성할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수소탄을 개발했나요? 북한이? 북한은 개발했다고 주장을 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군사적인 목적, 그러니까 무기 개발의 목적보다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실험을 할 때 그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 뭐 자기네들 존재의 과시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이런 게 도발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억제시키고 반발자국이라도 북이나 또 미국이 좀 더 대화에 대한 전향적인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핵 무기 투발 수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험 발사가 더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의 의도를 아직 좀 저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북한의 선전 매체 조선신보 같은 데서 남북 대화나 남북 관계 개선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안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뭐 그런 것도 보자면 오히려 이런 남북 대화, 남북 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는 게 북한의 핵 그런 무력 완성을 실질적인 완성을 좀 늦추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것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한 틈새를 잘 살려서 예.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하는 게 우리 조정석에서의 우리 정부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또 뭐 몇 차례 이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아까 북 대표단과 대화한 내용을 소개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 대표단이 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는 거 빼고 그래도 여기에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좀 보고 드리면 좋을 만한 사항 그런 게 혹시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뭐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를 좀 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라든가 핵 문제 해결이 함께 진전되지 않으면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은 남북 고위급 회담 또 지난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 접견 때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저희가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한미 군사훈련은 현 단계에서 이거는 우리가 예정된 것이고 하는 쪽으로 봐야 된다. 이것을 만약에 북한이 핑계로 해서 다시 과거같이 도발을 한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작년과 같은 긴장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자기네가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북한에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단 여종업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면서 현재 단계에서 북한 입장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저희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적인 진전을 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저희가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또 지난번 고위급 대표단이 나중에 접견을 했을 때 또 같이 저희가 이런저런 오만찬 계기 시에 북측과 나눴던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예정된 거니까 그것을 어떤 도발의 빌미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설명 내지는 설득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북측으로서는 일단 연기된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평가한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가 되게 되면 북측도 그것을 가만히 그냥 재개된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자면 자기네로서도 또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북측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도 그런 북측이 제기하는 그런 걸 갖다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것이 우리 뭐 남쪽만의 어떤 뭐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어떤 비핵화 문제 그런 것의 진전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북측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요. 탈북민이 쓴 조난자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어봤어요. 거기 봤더니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는데 정복과 형사가 자기를 담당하고 있고 저 가끔 연락을 하는데 내가 감시받고 있다라는 그 거부감, 불안감보다는 그래도 나한테 연락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데 연락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이 안도되고 반갑다 그런 얘기를 쓰면서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하는가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에 통일부에서 생활 밀착형 북한 이탈 주민 정책 추진방안 근본적으로 바꾸는 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피터 드라카가 지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개발하거나 네, 원혜영 의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라는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탈북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아야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더 했고 뭐 횟수를 2번 늘렸고 예산을 늘렸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멘토 멘티 사업에 대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멘토 그 행사에 갔더니 멘토로 정해진 분이 자, 원 의원님, 박수도 안 하고 자기 소개도 예, 안 질의 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좀 정말 참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북한이 김영철을 파견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 대북 제재에 이제 그 구멍을 내기 위한 의도로 보낸 게 분명합니다. 지금 앞에 보세요. 만경봉 92호 그거 올 필요가 없는 배를 보낸 거 524 제재 그 구멍 내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육로로 다 오면 되는 걸 오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해가지고 배를 내려 보낸다. 뭐 숙소가 다른 데 없습니까?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최희, 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 받으면 안 되죠. 그런 데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그쪽이 그렇게 요구를 해올 때, 그건 안 됩니다. 한마디 해본 적 있어요? 그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말해 본 적이 있느냐고. 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 이런 안 된다. 입장이었습니다. 이거 최희 만경봉호 안 된다. 얘기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통일부 장관으로. 제재 대상이다라고는 분명히 저희가 북에다가. 확인했고요. 예? 북에다가 너희 이 철회해달라. 만경봉 92호 또
최희 이거 안 되겠다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경본은 북측에서 그렇게 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영철 2009년 6월 달부터 정찰총국장이 됐어요. 당시 현역 육군 중장입니다. 지금 대장된 이후에 현재는 통전부장으로서 현역 군인은 아닙니까? 현역 군인입니까? 현역 군인이 그런 점에 아닙니까?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확인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군인인지 아닌지 지금 더 확인을 해보고 예. 말씀 주세요. 자, 김영철이 2009년 2월부터 정찰총국장을 하고 있는데 정찰총국장 임무가 뭡니까? 대남 공작 총책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었다 그러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지위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확인이 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통일부 장관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뭘 제가,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 천안함 후에 예, 국회에서 몇 차례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예, 김태형 장관이 2010년 10월에 국회 국방위에서 그 배후로 김경식, 김영철 배후로 보느냐 그렇게 본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아까 윤상현 의원도 지적했지만 우리 국정원 보고서에는 대외비 보고서에는 다 이 김영철이가 정찰총국장으로서 총책임자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지금 방문 금지 금융 제재 대상으로 2010년 몇 월 달에 그거 했죠. 오바마 정부 때죠. 그거까지 제가 정확히 2010년 8월 달에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우리 정부 발표 이후에 우리 정부 발표는 2010년 5월에 발표하면서 당시에는 그 배후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북의 소행이다까지만 있지. 그건 우리가 저쪽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직책으로 미뤄보면 그 사람들이 총책임자죠. 미국은 거기에 근거해서 이 테러 총책임자로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서 제재한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좀 모르고 계시잖아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알고 계셨어요?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의 배후 책임자로서 미국 방문 금지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건 알고 계셨습니까? 뭐 그거 포함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그건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지금 근거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좀 따져 물어보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 제재 사유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김영철에 대해서 왜 제재를 했는지도 모르잖아. 자, EU가 또 제재를 했어요. EU가 언제 무슨 사유로 제재를 했습니까? 김영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것도 모르면서 예. 수용한다는 입장을 벌써 그렇게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대남 정찰 총국장이면 대남 공작의 총책임자로서 지금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사건 모두 다 김영철이가 총책임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부정을 하면서 이걸 받아들인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고하시겠어요? 그래도 뭐 지금 지신 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남북 자, 관계 비핵화 이 남북 고위급 회담 대화를 여러 차례 이제 하는데 통일부 장관 거의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비핵화라는 징후를 느낄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북한으로서도 일단 미국과 자기네가 대화를 통해서 아니, 풀어나가야 어제 되겠다라고 외교부 장관은 예. 그런 징후를 느낄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처음에.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처럼
어떤 북한이 그런 징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있었다고 느꼈다. 예.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큰 걸림돌이 하나 제거된 거 아닙니까? 아직 미국하고 그렇게까지 협의할 때.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예. 뭘 가지고 그런 징후를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일단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그런데 미국과 대화를 비핵화 한다고. 징후를 대화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근데- 비핵화 징후가 그 들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들어 지금 있었어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면 어떤 것을 논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짐작해가지고 비핵화 그러면 비핵화 이걸 의제로 안 하겠다 하면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예? 북미 대화든 남북 정상회담이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아직도 여전한 입장 차이가 있고요. 그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그런 남북 대화를 통해서 느낌을 하려고 하는 비핵화 것입니다. 징후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요. 대통령께서 우물가에서 숭늉 구하는 격이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의 다 된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직은 저희가 초보고 이제 점점 더 저희가 그걸 자, 키우고 그다음 이어나가야 보세요. 됩니다. 한 마디도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올림픽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정말 이런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나이브한 대북 인식으로 인해서 평창 올림픽 북한 선전장으로 만든 거예요. 자, 올려보세요. 저 화면 좀. 말로는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을 견인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아직 아무런 변화도 안 보여주죠.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한껏 이용해가지고 선전장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미 공조, 비핵화 공조 훼손시킨 게 이번 올림픽의 모습입니다. 자, 저 가면 응원단이 저걸 이제 일제히 썼는데 저거 사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통일부 장관. 가면이요? 예, 가면은 쓰는 거.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그거 다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전 활용하는지 그 공명하고 뭐 가사들 그런 그거는 건 다 다 점검한 거 확인합니다. 아닙니까? 확인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왜 사전에 확인을 못했어요? 휘파람이라는 노래에 미남 무슨 청년을 상징시키기 위해서 저 가면을 썼다? 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걸 해명하고 있는 통일부 얘기 보세요. 저 눈에 구멍을 뚫었는데 북에서는 눈에 김일성 사진이라면 구멍을 뚫을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람 자기가 봐야 되니까 구멍 뚫을 수밖에 없죠. 자, 김일성 젊었을 때 사진하고 거의 같은 인상 아닙니까? 저걸 어떻게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평창 올림픽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민망할 저거 정도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저- 보자면 저거 김일성 사진 가면 아닙니까 저게? 왜 느닷없이 휘파람이라는 노래에 미남 청년 가면이 한번 등장합니까? 기회가 되시면 북한을 네. 좀 연구해온 전문가들에게 직접 네. 한번 이렇게 모아놓고 아니, 의견을 그런데 들어보셨으면. 가면일 수가 없다. 이렇게 왜 북측을 대변해주고 있냐고요. 대변이 아닙니다. 대변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한 사실을 그대로 저희는 이정 국민들께 설명을 의원님 드렸을 질의 정리해 뿐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연락 받으신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김영철이란 사람은 미국과 한국의 제재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부처에서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제재는 미국에 대한 여행 금지이기 때문에 김영철이 한국에 오는 것, 남한에 오는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뭐 서로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측에 알려주고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내에 입국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김영철의 제재 대상의 범위는 뭡니까? 금융 제재입니다. 금융 제재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 여행하는 것 자체, 한국 방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논리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금융 활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재의 어떤 절차라든가 제재 내용으로 보자면 김현철의 우리 남측 방문을 불허할 그런 규정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예, 이 문제는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하에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예, 하는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대표단 중에 이방카 대표 단장을 비롯해서 빈센트 브로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표단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 대표단에 그렇게 구성이 된 걸로 저도 내용을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이번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외에도 지난번에 왔던 이선권 조평통 부위원장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김여정 부부장과 펜스 부통령의 회담이 막판에 성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이방카 대표와 김영철 간의 회담이 부담스럽다면 그 밑에 급에서의 사실상의 탐색적 대화를 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빨리 좀 저희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이방카의 방한의 계기에 또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는 계기에 미북 간의 대화가 실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현재로서는 좀 이르다. 그리고 또 각각의 관련 국가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평창 폐막식을 포함한 평창 이후에 어떤 로드맵을 가져갈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과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로드맵이 필요한 것인가, 또 그러한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비핵화를 이루려면 남북 정상회담이 필수지요. 남북 정상회담이 되려면 그 전에 북미 회담이 개최돼야 합니다. 북미 회담이 되려면 지금 양쪽이 북한과 미국이 모두 대화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접속이 되지 않는 것은 그만한 모멘텀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이 물꼬를 트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대한민국이 물꼬를 터줘서 북미 회담이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비핵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는 큰 로드맵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그동안에 몇 차례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지난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도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북미 간 서로 입장 차이를 좀 좁혀나갈 수 있는, 거기에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폐막식에도 그러한 접촉을 찾는 노력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북한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상회담과는 국제적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북한이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강조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1, 2차 정상회담은 현재보다 훨씬 여건이 좋았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직접적 위협을 느끼지 않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긴장 의도가 덜했에 비해서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사실상 미국과 전 세계를 위험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남북관계를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는 점이고요. 1, 2차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6자 회담이라는 틀이
실제 움직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육자회담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국제적 필요 없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신호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독립된 활동 영역이 있는 그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어떤 여건 조성을 제대로 잘해서 필요한 때 예. 필요하다면 뭐 시기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때에 좀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을 좀 예. 그 국민들께서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조 장관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통령님의 그 의중이 뭐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미국은 항상 대화 얘기를 할 때에 핵폐기 단호하게 그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아까 저 이제 단계론을 이제 얘기하면은 단계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초두에 핵폐기를 얘기하면은 협상의 분위기도 깨지고 또 협상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핵폐기 얘기를 적게 하거나 안 하겠다 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단호하게 펜스도 다 그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은 회담과 접촉의 목적은 핵폐기고 그걸 항상 반복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그 표현의 기법인데 반복을 통해 가지고 짧은 말로 반복을 해서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확실한 이미지와 확실한 그 의사표시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조금 모호하게 얘기하고도 하니까 마치 핵폐기가 목표가 아닌 것처럼 이제 그런 오해들을 또 일반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언어 선택의 스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다듬어지는 게 어떨까? 결국은 지금 우리 조 장관님도 핵폐기가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근데 가는 과정은 조금 좀 모호하게 하면 어떠냐 하는 건데 그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다가 핵폐기는 안 하고 그냥 동결로 끝낼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들을 좀 다듬고 표현을 하더라도 정교하게 예. 하는 게 어떻게 유념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CVID를 처음에 1차 육자회담 초기에 내놨을 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는데 북한 스스로 1, 2년 후에 CVID를 받아들였거든요. 그 미국은 참 그런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게 절묘한 것 같습니다. 예. 경험으로 봐도 좀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져오는 오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뭐 3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 대화 불발 관련해 가지고 뭐 말이 많은데요. 지금 하나 모호한 게 2시간 전에 이제 통보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그다음에 그 리크가 된 것 같은데 2시간 전이라고 그러면은 10일 2월 10일 11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걸 보면은 1시경에 아마 오찬이 김여정과 대통령과의 그 오찬이 1시경에 이제 끝나는 거. 실제로 1시 10몇 분에 끝났으니까 1시 끝나면 바로 김여정이 제 추론입니다. 그 펜스하고 접촉을 하는 청와대에서 바로 그렇게 이제 했다면 1시쯤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2시간 전이면 11시 같아요. 11시면은 문 대통령과 김여정의 면담이 시작되는 시간이 11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문 대통령을 만나서 김여정이가 통보를 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면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하는 것도 지금 보도에 하면은 구두로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한테 얘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말을 전하면서. 그러면은 그 초청이 친서 속에는 없었는지, 만약 친서에 없었는데 11시에 구두로 그걸 만나자마자 얘기해서 했다면
아마 펜스하고 못 만난 것을 그걸 알고 안 만나겠다는 결정과 동시에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라 하는 지시가 온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제 추론입니다. 그 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듭 뭐 저희가 앞으로 북미 간 대화를 저희가 진입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자면 또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좀 잘 조율해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좀 오늘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걸 충분히 좀 염두에 두면서 정부 내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앞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정부 내에서 협의를 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도 강경화 장관이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하는 확인해 줄 사항 없다. 근데 어제 비서실장도 여기 국회 와가지고 확인해 줄 사항 없다. 오늘 통일부 장관도 확인해 줄 사항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국회 가면은 그렇게 하자. 하라든지 하자든지 공동으로 했는지 아니면 지시가 내려왔는지 몰라도 그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단어도 바꾸고 표현도 조금 바꾸면서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세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통일부 장관의 그 답변을 통해서도. 그래서 조금 답을 조금 바꾸는 재치들이나.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전쟁 범죄자고 살인자입니다. 오히려 군사재판정에 서야 할 인물이, 용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결국 김영철에 대한 방남 수용, 이것은 철회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어느 때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 안에는 꼭 해야 됩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은 여건이 조성되면 한다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어떤 그러면 계획을 갖고 여건이 있지는 조성이 않습니다. 안 되면 철회할 수도 있네요. 뭐 현재 철회한다 안 한다 뭐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하는 원칙이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예. 맞지 않으면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뭔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회담의 목적 아닙니까? 만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예. 그럼 우리가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에 임하는 원칙, 전제 이런 거 있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엄중한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 예, 문제를 예. 풀어나가고 또 그것을 저희가 풀어나가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개선해 나가는 북한의 그런 노력을 비핵화가 최대 원칙이죠. 목표입니다. 목표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일본은 아베 트럼프 정상 간 통화 2월 14일 날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회담 응하지 않는다. 우리도 같은 입장입니까? 그것은 이제 비핵화는 당연히 목표로 접근해야 예,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 비핵화를 바로 입구서부터 비핵화를 북한이 뭐 포기하겠다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담을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회담을 하고 그 시간을 하면서 비핵화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핵화 문제도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단계적으로 필요가 있다는 접근하려고 생각을 했죠. 하고 그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북한 미국의 정부 당국이 얘기하는 북한 핵무장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3월 달까지 끝낸다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우리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결국 북한에게 인질이 되는 이 긴박한 시점에 북한의 비핵화 이게 미국과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전제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급박한 순간인데 북한의 전제가 안 비핵화에 되고 대해서 이렇게 저희도 시간을 뭐 한치의 시간을 흔들림이 주면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 어려워진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일본, 한국이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 정도로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 조성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김여정의 답변이 뭡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 특별한 어떤 답변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대로 알리겠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하겠다, 보고하겠다 이런 예, 보고하겠다.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북한 대표단한테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습니까? 예, 언급했습니까? 예. 장관님이 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대통령께서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언론 보도에는 안 나옵니까?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합니까?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를 다해라. 왜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안 나옵니까? 그게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보도 통제를 한 것 같이 일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뭐 어느 그래서 정도는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비핵화가 빠진 회담, 그것은 벙어리 회담이다. 절대로 그런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핵화 없이 다른 회담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된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일각에서 대화의 유지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 주자.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런 건 동의하지 정부는 고려하지 않으시죠?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네, 복합적이죠. 예, 예. 가장 주된 원인 뭡니까? 글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북한하고 대화가 시작됐고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한지. 그래서 저는 대화에 나온 가장 주된 이유는 강력한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 제재가 없었으면 대화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예를 들어서 대화의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는데 바쁘죠. 북한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시간에 사실상 핵무장 완성을 위한 마지막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가짜 평화를 위해서 미소를 짓고 있죠. 그러나 뒤로는 핵무장을 고도하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그 이중성, 그게 바로 북한의 의장 평화의 본질입니다. 엄중한 현실을 모른 채 엄중한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평화, 또 평화라는 게 정치 슬로건으로 변질되는 거, 이것은 바로 의정평화공세에 빠뜨려지기 쉽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대북 제재,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야 된다. 동의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인 데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건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요. 다만 북한이 남북 대화를 하는 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우려하는 부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작년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던 작년 재작년 동안에 북한이 그러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건 좀 별개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장관님, 이번에 이제 북한 대표단 왔을 때 제가 예. 하나 아쉬운 점은 김여정에 대해서 뭐 4차례 대통령이 만나시고 4분이 장관이 포함해서 만찬을 베풀고 펜스에는 한 차례고 아베는 그게 없고, 이 과공이냐, 과공 비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공이 아니에요. 극히 제한됐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또 이번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는 계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거의 같은 내용의 얘기를 북측에다가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와는 이 비핵화의 문제가 국제적 문제, 당면한 절실한 문제가 됨으로써 남북 관계의 개선에 한계가 있고 북한이 먼저 확실한 신호를 보여줘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것 하고요. 또 이번 김여정 펜스 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소한 탐색적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강조하셔서 적어도 대표가 아니면 차석이라도 탐색적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또 입장이 있고, 뭐 오늘 바로 또 저희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폐막식 오는 것을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로드맵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서 정말 그 원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남남 갈등입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남북 대화나 한반도의 평화 해결은 동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국민의 통합된 의사, 통합을
왜곡된 국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 중에는 야당 의원과의 대화, 그리고 보수 언론 간의 대화를 필요한 보수단체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동맹의 균열, 즉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 우리 한미동맹이 모든 것을 기초라는 것을 미국도 우리 국민들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중요한 길이다 하는 말씀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앞에서도 다른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정부 스스로도 이번 저희가 1월 달 이후에 남북관계 상황을 관리하면서 특히 우리 야당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미흡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 부분의 지적을 새기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이게 우리가 특사를 보낼 때가 됐어요. 보냈는데 대북 특사의 시기가 북미 회담 전이냐 후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선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점이 되면 북미 회담 전에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역시 이 문제도 저희가 대북 특사를 보내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후로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풀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북미 대화 시작이라든가 전환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상황에서 판단해서 특사 파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예, 뭐 앞에서도 존경하는 서청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당시에 그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이후에 밝힌 입장은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어디에서 이걸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 예. 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은 김영철이다. 연평도 폭격의 주범 배우가 누구입니까? 김영철입니다. 그 당시에 정찰총국장입니다. 목함 지뢰 도발에 2015년 뒤에 배우 인물이 누구입니까? 김영철입니다. 이게 다 국가정보원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내가 원칙이 뭡니까? 천안 폭침 사건에 대해서 사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그게 박근혜 정부까지 그대로 유지됐어요. 현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현 정부의 입장. 현 정부 입장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죠. 예, 다름이 없죠. 천안 예. 폭침의 주범. 당연히 처벌해라. 그러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러면은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처벌 대상 아닙니까? 김영철이가 왜 지금 이 순간 왜 오려합니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일단 지금 현재 김영철은 북한에서 통일전선 부장으로서 대남 관계를 예. 전체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지금 당장 온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엔 첫째, 우리 제재 리스트 또 국제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인물 아닙니까? 촘촘히 짜여진 대북 제재망에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서 그걸 깨트리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겠다는 거고. 세 번째, 천안함 폭침을 미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종북 세력과 연대해가지고 반미투쟁에 불을 땡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대남 사업을 하러 오겠다는 게 김영철의 목적입니다. 김영철은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 아닙니까? 처벌 대상이죠. 그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너무 저자세다, 저자세. 저자세를 가지까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현송월이 부른 노래 백도와 한란대 조국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예. 네? 예. 그게 2012년 김일성 탄생이 100주년 되는 때 그 해년도 12월 12일 날 광명성 발사 시험을 차축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양조선이여 하나되는 뭐 통일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태양조선을 우리 민족으로 개사해서 이번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을 숭배하는 김일성 민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의에 입각한 주체 사상에 입각한 통일을 이루라는 주체 사상의 끝판이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세뇌술에 담긴 선전선동을 모르고 장관님께서 그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차례 일어나서 앙콜 했는데, 야, 그걸 어떤 북한의 선전선동술에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거는 반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저도 북한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처음부터도 그런 걸 좀 염두하고 봤고요. 다만 북한이 어쨌든 이번에 남쪽 주민들한테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남쪽에 유행하는 가요들을 많이 선곡을 했고, 북한 노래들보다도 또 그러면서 그 창법까지도 우리 남쪽에 맞춰서 부르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한 열흘 정도 남짓 되는 연습 기간 동안에 그렇게 북한이 남쪽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북한이 그런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북한 나름대로 애썼다, 성의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평가해 주는 것이 앞으로 북한이 그런 노력을 또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북한이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남북관계에도 필요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북한의 선동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 일어나서 앙코로 세 번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뭐 북한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부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짧은 기간 안에 애쓴 것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정도는 저희가 좀 미리 알아보고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 이 낭만적 대북관, 어떤 북한의 의장부터 공개에 도취해도 안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외교부 장관 질의에서도 제가 속도 조절론과 함께 뉴욕타임스가 이번 한국의 대북 접촉은 승리다, 한국의 승리다 해서 이게 마치 북한 접촉을 둘러싼 한미 간의 경쟁같이 보여서 미국은 결국 접촉도 하지 못하고 갔으니 한국의 승리다 하는,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자론에 대한 어떤 유감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는 뭐 외교부 장관한테 깊이 물어볼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장관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속도라 하고 하면은 보행 속도도 있고, 걸음을 얼마나 빨리 걷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폭, 얼마나 크게 뛰어가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폭은 이제 우리 이제 속도 조절을 뭘 의미하느냐 할 때 남북 관계에서 대북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보폭이라고 보고 평면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행 속도는 그 절차.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이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한데, 너무 많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보폭을 너무 크게, 그러니까 너무 정상회담에 대한 무슨 그 내용적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다음에 숭늉을 우물가에서 냉수 찾으면 몰라도 숭늉을 찾는 거 보니까 너무 뭐 빠르게 속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폭은 아까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얘기는 기자 질문이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겁니까? 정부가 그런 강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이 그러는 겁니까? 진보가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보수가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전체 국민이 그런다는 겁니까? 누구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누가 지금 그 숭늉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분석적이었나요? 예, 좀 적절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좀 너무 성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가? 것이 예, 예. 그런 것이 우리 국민이나 대통령도 언론이나 정부인데 예, 그 예. 포함해서 자기 자신도 대통령 예. 자신도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속도도 빨리 하지 않겠다. 예, 어쨌든 뭐 속도를 빨리 하나 늦게 하다보다도 여건이라는 것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예. 예. 대통령님의 그 어떤 그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을 테고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그 기자 질문에 답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글쎄요, 뭐 제가 대통령님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어떤 그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통일부 했어요. 장관으로서 제가 갖고